이제 공부법입니다. 공부법이요. 공부법은 정시를 대비한다. 정시를 대비하는 공부법이다. 혹은 수시를 대비한다.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정시와 수시를 구분한다. 진짜 쓸데없는 겁니다.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시 대비는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시 대비 공부법,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은 뭘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달라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이요? 적어도 제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수업 시간 듣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몰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몰입을 한다? 얼만큼 몰입해야 되냐면 그 수업 시간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죠. 이게 아니라, 아니면은 막 어떻게든 안 자겠다고 버티면서, 이거 아닙니다. 그럴 거면 자요. 저도 아이들에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요. 그거는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몰입한다는 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야기할 때마다 지금 마스크 쓰고 딱 좋죠? 이 안에서 같이 중얼거리세요. 들리지는 않게. 입모양 왔다 갔다 해도 모르잖아요. 얘기하면 같이 복면 복창하세요. 그리고 쓸 거 있으면 다 쓰세요. 그리고 동시에 외울 거 있으면 다 외우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졸고 방과 후에 하겠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전 50분 날라갔고 방과 후 50분은 그걸 다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효율적 공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자 4시간? 새벽에 나는 잘 된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황금 같은 시간에 4시간을 하기를 수업 시간 진도 나간 거 따라가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게 공부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수업 시간을 잡고 시작해라. 그런데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에게 야, 너 공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봤자 아이에겐 잔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아이가 봐야 됩니다. 아이가, 학생이 반드시 듣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공부는, 성적은 수업 시간에 갈려요. 정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시 공부는 저는 이거를 내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3학년 되면 내공이 필요해요. 어떤 내공?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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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2시간씩 끊어서 집중하는 내공. 3교시 지금, 3교, 뭐죠? 2교시인가요? 갑자기 헷갈려요. 2교시 수학 시간이 100분 보거든요. 50분, 50분, 100분. 우리 수업 시간 50분, 50분, 수업 시간 2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나와서 8시부터 1교시, 2교시 쫙 몰입해서 듣고, 3교시, 4교시 쫙 몰입해서 듣고, 이게 정시 대비하는 거라고요. 몰입해서 아까 얘기했던 방법으로 마이크 같이 중얼거리고 외우면서 쓰면서 중얼거리면서 외우면서 들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듣는 연습 2시간, 그 다음에 3, 4교시 잠깐 10분 쉬고 3, 4교시 이거 수업 끝나자마자 복습하는 거죠. 복습하고 3, 4교시 이어서 쫙 몰입하고 점심 먹고 5, 6교시 쫙 듣고 저녁 먹고 나가지고 또 2시간 쫙 듣고 10분 쉬고 2시간 쫙 공부하고, 그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공이라는 거고요. 3학년 돼서 정시 공부하는데 1, 2학년 때 수업 시간 듣는 습관대로 공부가 되는 거고요. 그게 내공이 쌓여서 수능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1, 2년 얘기한 게 1, 2년 지켜본 게 아니라 제가 지난 5년 동안은 계속 고3 담임이랑 그 진로진학부에서 계속 진학 담당된 것만 하고 상담을 업무를 했어요. 이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느낀 거였고요. 경험을 한 거였고요. 그 전에 10년 동안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드시 수업 시간에 몰입하는 거, 그게 곧 정시 준비고, 수업 시간 해가지고 수능 공부까지, 내신 공부까지 본다는 거고요. 두 번째, 습과나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습과나무 뭘까요? 지금 현역이라고 표현할게요. 고3 현역과 재수생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를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가 재수생 강세래요. 그거는 건국 이래로 매년 똑같아요. 올해 보래도요. 수능 보고 나면 재수생 강세래요. 그건 나래도 기자에도 그건 나도 하겠어요. 똑같은 말 한단 말이에요. 재수생 강세. 그러면 왜 재수생이 강세겠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수생 강세. 저도 진짜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그들과 묻고 문답하면서 저도 물론 재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나름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면, 재수생은 숲을 볼 줄 알아요. 재수생은 숲을 볼 줄 알아요. 근데 현역들, 재학생들은요, 나무만 알아요. 쉽게
뭐 국사를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아유, 자, 그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어요. 이방원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그 세조가 됐어요. 아니, 세종이 나왔어요. 세종이 문종이 되고, 그 다음, 문종을 몰아내고서 이제 세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세조 맞나요? 세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재수생이라면은 숲을 본다고요. 문제가 단종과 세조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재학생들은 단종과 세종 외우고 계속 외우면서 시험 보니까 그걸 보는데, 재수생이라면 방금 얘기했던 세종부터 아니죠, 태조 이성계부터 쫙 연결돼 가지고 세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이 나오고 그 다음 왕이 전체 왕조 가운데 이 문제구나, 같은 문제를 접근해도요, 전체를 알고 푸는 재수생과 지금 그거를 급급해서 외우고 있는 재학생은 하늘과 땅이죠.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쟁이 안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미분 문제 하나를 푸는데 고3은 미분 그 문제를 풀겠다고 공부해서 미분을 풀었어요. 근데 재수생은요, 처음부터 수원수도 끝내고 미분 접근한 다음에 미분을 풀어요. 똑같은 미분에 대한 문제인데 현역은 미분 그 문제만 풀고 있고 맞았나 틀렸나 고민할 텐데, 재수생들은요 n번 반복 숲을 안단 말이에요. 수원부터 수도까지 미분 접근과 전체를 알고서 미분을 접근합니다. 같은 문제지만 난이도가 높거나 킬러 문제일 때는요, 다른 곳의 내용을 살짝 거기서 얹어서 문제가 나와요. 그게 수능이거든요. 고3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러므로 공부한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지금 공부하는 파트를 계속 누적해서 봐야 돼요. 앞에서부터 누적. 오늘 내가 아까 얘기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대로 오늘 내가 세조를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앉아가지고 단종이 이랬구나, 세조가 이랬구나, 에이 그 다음 누구죠? 이렇게 그 다음 누가 왕이 됐구나, 에이 이게 아니라 처음에 조선 건국부터 다시 쭉쭉쭉 복습을 하고 세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분을 한다? 미분만 푸는 게 아니라 미분을 풀기 전에 극한이 뭐고 그 앞에 방정식이 뭐고 지수로그가 뭐고를 대충 알고 그 전에 배웠었던 내용을 쫙 최대한 숲을 보려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미분을 풀어야 돼요. 다릅니다. 그 한 지문만 외우겠다고 하는 거, 그 시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알고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이해했나요? 습관함 공법이라는 거, 모의고사라고 지금 표현해놨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누적한 여기 문제까지 모의고사를 푸세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모의고사 문제는 풀지 마세요. 수학 포함, 탐구도 마찬가지. 근데 영어랑 국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수학과 탐구는 쭉쭉쭉쭉 내가 공부한 것까지만 모의고사를 언제나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했을 때 회독수를 늘린다라는 거죠. n번, n차례를 늘리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수능을 준비할 때는요. 그 다음 최후까지 이것만은 포기하지 말라. 자, 내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영어, 수학, 국어, 뭘까요? 잠입니다. 학생들이요, 특히 이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시험 한번 보고 나면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할 게 많은 걸 알아요. 학생들 특히. 그리고 내가 안 한 걸 알아. 그러면서 다음번부터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겠다 결심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결심을 하고 봐도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니 할 게 너무 많거든. 양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을 줄입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유튜버들 보고 쓸데없는 책 같은 거 보면서 누구는 4시간 했다더라. 엄마 친구 딸이 그러는데, 야, 내 딸 누구는 그 집 애는 5시간만 잔다며? 4시간만 잔다며? 5시간이나 자? 어떻게?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3시간만 잤다고요? 와우, 3시간 잔 그 아이가 학교에서 과연 7시간 동안 중얼거리면서 몰입하고 외우고 있을까요? 걔는 7시간 중에 서너 시간은 조금이라도 집중 못합니다. 그럴 거면 7시간 자야지. 얘는 작전 실패. 3학년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합니다. 잠은 무조건 6시간 충분합니다. 깨어있을 때 공부하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공부하는 거 학교 수업 몰입해서 하고요. 학원 가고 인강 듣고요. 다 했을 때 10시, 11시가 됐을 때 적어도 13시간은 공부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너 자도 되는 거야?
애가 지금 이제 3학년은 야자하고 있어요. 1, 2학년은 안 하고 내년부터는 하겠죠. 야자를 하고 왔는데 10시 끝나고서 학원 보내려고 하고요. 뭐죠? 독서실 보내려고 하고요. 공부방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10시 끝나고 왔는데 우리 애가 팔팔한 것 같아. 그때부터 자기는 엄마 난 이상하게 10시부터 공부가 잘 돼. 그거는 의심해 봐야 돼요. 얘 학교에서 뭐 한 거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학교에서 7시간을 제대로 듣고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몰입해서 공부하고 10시까지 야자하고, 만약에 지금 1, 2학년 같은 야자를 안 하니까 수업을 듣고 어딘가에서 공부하고 10시가 됐다면 머리가 뽀개질 듯이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10시 되면 씻고 오늘 배운 거 혹시 복습할 거 있으면 하고, 외울 거 있으면 외우면서 준비를 하다가 잠깐 누워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뻗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집 아이가 12시가 됐는데 팔팔해. 그거는 칭찬할 게 아니라 의심해야 돼요. 얘 학교에서 뭐 했지? 잠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3학년은 미안합니다. 늦었죠? 1, 2학년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깨어있을 때 공부하는 거, 습관 들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최후 이것까지 규칙적으로 하라? 뭔지 알겠죠?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 먹으라는 걸까요? 아니죠? 운동하라고요. 운동해야 됩니다. 스트레칭 해야 되고요. 근육 키워야 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 하고, 그게 아니면 나가서 10분이라도 줄넘기라도 하세요. 꼭 운동하는 거 권합니다. 체력이거든요. 그 다음, 공부 공간에 이건 두지 마라. 제가 이 전 영상이나 아니면은 다른 진로진학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발 공부하는 공간에 핸드폰 갖고 가지 마라. 핸드폰 두지 마라. 그리고 공부하는 공간에 들어갔으면 4시간 동안 나오지 마라. 제가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4시간 동안 나오지 말고 4시간 동안 그 공간에서 문 닫고 엄마 아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학생 혼자 4시간 동안 그 공간에 있어야 되고, 핸드폰은 절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핸드폰으로 단어 찾아야 되고 인강 듣는다고요? 그거 가장 저렴한 태블릿이라도 하나 사세요. 중고, 내가 우습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중고 10만 원 들여서 사세요. 탭 하나 사가지고요. 그걸로 보고요. 인터넷 끊으세요. 그것만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핸드폰 뭐 단어 찾겠다? 거짓말이에요. 뭐 유튜브 영상 보면서 강의 듣겠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너네 학생 속이려고 하지 마. 엄마 아빠 제발. 핸드폰, 그러므로 공부하는 게 4시간 동안요. 핸드폰은 다른 공간에 둬야 됩니다. 꺼둔다? 웃기지 마세요. 다시 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는, 학생들의 의지는 그렇게까지 세지 모질지 못해요. 핸드폰은 반드시 다른 공간에 두고 4시간 동안 공부하고, 4시간이란 뭐냐면 밥 먹고 들어가서 밥 먹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4시간 1, 2, 3, 4죠? 4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시간 핸드폰 안 보잖아. 점심 먹고 4시간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저녁 먹잖아요. 주말에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저녁 먹고 밥 먹을 때까지, 잘 때까지 3번 있죠. 그 중에 2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시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은 절대 두지 마세요. 학습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학습법 강의하는 게 아니라서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거 관련돼서 쭉 올릴게요.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모님들께서 보시고 학생들에게 이 부분만 컷해가지고 이게 보라고 좀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사실 뭐냐면 자 이제 또 얘기해 볼게요.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리한다. 내가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몬다. 뭐 공자인지 맹자인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이인지하는 학습법이야. 즉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메타인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했다, 끝냈다, 특히 정시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공부한 게 있으면 공부한 부분을 책을 덮고, 자 다시 태종태세 문 단 세종까지 갔어요. 태조 이성계부터 쭉 가가지고 그 단종 세조까지 갔다고 합시다. 세조 맞죠? 아니, 세조 맞죠? 그러면 세조까지 갔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책을 보면서 했으니까 이제는 덮으세요. 덮고 친구에게, 보이나요? 자, 친구 하나 딱 세워두고, 어디니? 친구 하나, 너 잠깐 내 친구 윌슨 하세요. 윌슨에게, 야, 태조 이성계가 어떻게 나라를 세웠냐면 점점점점, 그래서 이방원이 어떻게 했냐면 점점점점점점, 그래서 그 아들이 이방원
네, 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단종이 어떻게 되냐면 문종이 이랬고 단종이 이랬고 세조까지 갔는데 세조가 어떻게 찬탈했냐면 점점점점을 이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모르는 뭐 아이에게 설명 사람 있으면 더 좋죠. 엄마에게 아빠에게 덮고서 얘기해 보세요. 그게 진짜 아는지 거기서 딱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저도 아까 헷갈렸죠. 잠깐만 세조 아들 누구더라? 세조가 아니라 누구였죠? 이방원 아들이 누구였죠? 라고 했을 때 모른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집에 가서 시험 보고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알거든요. 책 보면.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아는 건데 틀렸어. 아 그거 아는 거였는데 아깝게 틀렸어. 그거 뻥입니다. 엄마 속으셨어요. 알긴 뭘 알아요. 아는데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메타인지에 의해서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이에게 속은 어머님들 모르는 겁니다. 아이가.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실수로 틀리고 있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만큼 틀릴 만큼만 공부한 거예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덩어리 학습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었죠. 아까 밥 먹고 밥 먹을 때까지 그걸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덩어리 동안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2시간씩을 덩어리로 묶어요. 저는 1, 2교시, 3, 4교시 덩어리를 묶어요.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가지 말고 앉아서 공부하라고요. 그 과목 복습하라고, 그 과목 정리하라고 시킵니다. 100분, 100분, 100분 정시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덩어리로 묶어서 공부하는 거, 뭐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아닙니다. 4시간 공부하고 10분 쉬어도 안 죽습니다. 몰입하는 그 시간 끊지 마세요. 덩어리로 갑니다. 4시간 가는 거 좋습니다. NM 연기학습법, 물론 제가 만든 말이라서 말만 멋있고 별거 아니에요. 나이트 모닝 연계라고요. 밤에는요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전에는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탐구 과목 혹은 한국사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전에 쭉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생각하고 정독을 하고 핸드폰 하지 말고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와서 1교시 되기 전에 어젯밤에 봤던 그것을 다시 한번 쭉 공부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외우게 돼요.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게 있는데 지금은 그걸 얘기하는 데가 아니니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N차학습 아까 얘기했었죠? 여러 번 회독 돌리는 거 계속 처음부터 누적해서 하는 거 안 그러면 재수생 못 따라갑니다. 현역이 재수생을 받는 방법은 N차밖에 없어요. 계속 누적해서 알아야 됩니다. 공복학습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가장 암기가 잘 되고 외우기가 잘 되는 거는 뭐냐면 배부른 게 꺼지기 시작할 때가 가장 공부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난 공복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가령 1, 2, 3, 4 수업이 있으면은 언제가 공부가 잘 되냐면 3, 4교시가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거죠. 물론 아침을 안 먹고 왔다면 1, 2교시가 잘 되겠죠. 3, 4교시는 배고파서 안 되는 거죠. 공복의 단점 이게 주의할 점 뭐냐면 그러니까 배부른 게 꺼질 때가 공부 잘 되는 거지 배고파가지고 배고프기 신경 쓰게 되는 순간부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볼 때도 배부르게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죽사 가는 게 그 원리죠. 그 다음에 쉬는 시간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기억나시나요? 쉬는 시간에 그거 찹쌀떡 먹은 거 혹은 초콜릿 먹은 거 그걸 먹으면서 허기진 걸 달래고 살짝의 공복을 유지하는 굉장히 과학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10시까지 야자를 끝내고 내년에 그럴 거니까요. 혹은 학교 갔다가 공부방에서 10시에 왔단 말이에요. 아이고 힘들지 이거 먹으려면 만두 10개 딱 튀겨줬어요. 고3 되면 살 빠질 거야. 안 빠집니다. 대학교 가면 빠질 거야. 안 빠집니다. 부모님들 빠지셨었나요? 안 빠집니다. 밤에 아이들이 10시부터 만약에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하죠? 죄송합니다. 10시부터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먹이지 마세요. 학생들이라면 너무 많이 먹지 마. 다시 배부르잖아. 그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그러니까 배부른 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밤에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원인도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배부르게 혹사시키지 마세요, 몸을. 참 더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그 다음 5대2 학습법은 뭐냐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은 국영수를 공부하는 거고요. 토, 일은 탐구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다시 월, 화, 수, 목, 금은 국영수의 학교 진도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까 얘기했던 뭐였죠? 숲과 나무 N차학습법이라고 하는 거. 월, 화, 수, 목, 금은 계속 누적해가지고 국영수를 하는 거고요. 토, 일은 월화수목금에 배웠었던 사탐, 과탐 혹은 월화수목금에 학교에서 배웠었던 한국사
이 두 과목을 정리하는 거예요. 5대2로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는, 쉬는 시간 때는 해당 교과 수업에 대한 복습을 어느 한 노트에다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이가 이야기하면 노트 좀 5권, 7권 사주세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탐구 7권 정도 되거든요. 각 과목마다 쉬는 시간마다 바로 정리할 수 있게, 학생들이라면 정리할 수 있게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고, 지금 니네 용돈으로 사든가.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과목마다 정리하는 거 필요해요. 그래야 주말 돼서 한국사랑 탐구가 정리가 돼요. 그게 안 되고서 시험 기간에 전에 공부해서 중간고사에 우리 망했잖아요. 그래 놓고서 기말고사 공부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닥쳐봐요. 또 망할 거 알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정리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복습이라고 하죠, 그거. 그게 복습이에요. 그래서 5대2 월화수목금은 국영수, 토일은 탐구와 한국사 공부한다는 거. 4분의 1대 1대 4, 이게 뭐냐면 수학을 얘기합니다. 수학. 선행 4분의 1, 수업 1, 복습 4. 학교 선생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할게요. 자, 보세요. 지난 학기 고1이라면 중3 겨울방학 때 고1 1학기에 해당되는 수학을 선행하고 왔어야 돼요. 그 다음 이번 여름방학이 되면 1학년 2학기 내용을 선행하고 애를 보내야 돼요. 자, 방학 한 달이죠. 그럼 2학기는 9, 10, 11, 12 4달이란 말이에요. 한 달 동안 4달 거 한다고요. 그럼 그 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마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전부 다 그 정석 아시죠? 정석 혹은 개념원리 둘 중에 하나는 어머님, 아버님 다 아실 거예요. 정석과 개념원리에 기본 예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응용 예제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추억의 그러면 기본 예제와 응용 예제만 공부하면서 쭉쭉쭉쭉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행학습이라는 거예요. 선행학습에 어리석게 수능 문제 풀게 하지 마세요. 연습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킬러 문제 절대 푸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서울대는 아니고요. 서울대 연고대는 알아서 계획대로 하고요. 일반적인 우리들은 그 한 달 동안 4달 칠 거를 기본 예제와 필수 응용 예제만 쭉쭉쭉 어려운 문제 절대 풀지 말고 개념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지. 내가 계약하면 이걸 배우겠구나. 그게 선행이라는 거고요. 한 달 동안 4달 칠 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배우면 아까 얘기했던 5대2 학습법 기억나죠?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동안 수학 진도 나간 거 나갔죠? 그럼 걔에 대해서 4배의 시간을 들여서 복습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그 학교 공부에 대한 4배의 학습량이 되게 학원을 보내는 거고요. 혼자 공부하고 있다면 4배의 학습량만큼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인강을 하고 있다면 4배의 학습량 채우만큼 인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수학은 그래야 되는 과목입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수학을 적당히 하다가 시험 기간에 3주 동안 되게 많이 했다라고 막 표현해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야 안 혼나거든. 그래 놓고선 못 봤대요. 다음엔 잘 보겠대. 아는 건데 틀렸대요. 그거는 4배만큼 복습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볼 때 본능적으로 혼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면피될 만큼의 공부를 한 거죠. 절대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외 공법은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공부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 학생들도 보고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신 대비 공부법. 내신 똑같죠? 대단한 걸 기대하셨나요? 똑같죠? 제일 처음에 정시와 수시는 같습니다. 내신 공부와 정시 공부는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신 공부를 해서 시험 기간에 막 올인하는 게 내신 공부죠. 그래서 시험 잘 보면 내신인 거고요. 내신 끝나고 나면 다시 이거대로 쭉쭉쭉 진도 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정시고요. 그러다 시험 기간 되면은 시험 범위 내에서를 이렇게 하는 게 내신이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저 사기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학생도 학부모님들도 일단 아시고 서로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담임이었을 때예요. 제가 담임했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기준으로요. 우리 반 아이들 그때 30명이었거든요. 30명까지였을 때
1학년 때 아이들이 요런 점수를 받았다가, 이렇게 점수를 받았다가 2학년에 우리 반이 됐어요. 귀한 친구들이죠. 고2 때 1등으로 올라온 유땡땡이, 4, 5등, 6등을 유지하던 김땡땡이, 10등을 유지하던 박땡땡이, 꼴등이었던 정땡땡이, 2년 동안 요 전에 소개했었던 공부법 뭐 그대로 다 한번 해봤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자, 그렇게 공부하는 거를 이제 기본 원칙으로 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 아이들이 따라왔고, 아니면 그 아이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고 저는 격려해주고, 걔네들이 다음 해 이렇게 됐어요. 실제입니다. 단 하나의 거짓말 없이 팩트 체크하는 중이에요. 두 번째, 정땡땡이 경희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박땡땡이는 반에서 10등이었는데 성균관대 사범대를 갔어요. 김땡땡이는 서울대 갔어요. 근데 유땡땡이는요, 우리 반 2, 1등이었거든요. 덕성여대 갔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였을까요? 꾸준함, 공부하는 거 참 복합적인 거겠죠. 예,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거는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꼴등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기준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자, 이 아이가 있어요. 이 두 유형의 아이들 한번, 자, 같은 기간 10월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했던 두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뭘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냐면 8시부터 오전 수업이고요. 오후 수업이고요. 이 수업 시간 집중한 거 보이나요? 조금이라도 집중 못하면 비워두라 그랬거든요. 요만큼 집중 못했네요. 그쵸? 얘도 요만큼 집중 못했어요. 얘도 요만큼 집중 못했어요. 4교시가 얘한테는 쥐약이었어요. 마지막 7교시도 요만큼 못했고요. 그죠? 집중을 못했으면 비워두라 그랬거든요. 플래너는 이렇게 했어요. 얘도 요만큼 집중 못했네요. 안타깝네. 이 친구는 조금씩 수업 시간마다 살짝 못했어요. 한눈에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보이시죠? 자, 플래너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친구의 공부 패턴은 저녁에 공부하죠? 야자 끝나고 집에 와서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 반에 자는 아이예요. 자는 거 개똥차게 똑같은 시간 자죠. 안 자면 전 엄청 혼냈거든요. 저는 자는 거 엄청 관리했어요, 아이들. 자, 그랬을 때 12시 반에 잤어요. 근데 아침에 그래서 충분히 자고 일어나가지고 적어도 6시간은 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공부한 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장난 아니죠. 이 아이가 뭐 아주 우수한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이 있어요. 얘는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밤만 되면 자야 된대요. 너무 피곤하대요. 그래서 집에 가면 해롱해롱 거린대요. 그래서 밤마다 잤어요. 그나마 토요일은 1시간 더해서 11시까지 공부하고 11시에 잤어요. 얘는 평균 취침 시간이 11시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와서 1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즉, 학교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그 1시간을 어디서 할래? 좋다 나쁘다가 아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른 두 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도 정답, 얘도 정답. 학생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같은 기간에 공부한 이가 방금 한 두 명과 이 아이 볼래요? 세 번째 아이 같은 기간이죠? 세 번째 빈칸 보이시나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이 친구가 반에서 4등, 5등, 4등은 아니고 2, 3등? 아니요. 처음엔 4등으로 올라왔네요. 4등, 5등 했었던 친구인데 이렇게 고2 생활을 했거든요. 3학년 때 전교 1등 했습니다. 한의학과 갔어요. 지금 한의사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이렇게 하는데 성적이 안 떨어지겠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오전에도 잠깐 밥 먹을 때도 잠깐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 끝나고서도 잠깐 공부하고 있어. 근데 보면 알죠? 저녁에 공부하고 있나요? 전혀 안 하고 있죠. 피곤해서 그냥 뻗어요. 10시가 되면 아이가 기절해요. 이 아이 어머니랑도 여러 번 상담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집에 오면 공부해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자요. 어떡하죠? 제발 재우세요. 제발 재우세요. 부모님과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성적이 쭉쭉 올라가니까 어머님도 신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자야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는 거 이렇게 일정 시간에 자라. 이렇게 1시에는 꾸준히 잤던 거, 아까 그 학생이에요. 하나에는 12시에 꾸준히 잤던 거. 이거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공부하는 거 확인하고 체크하고 시험 기간 돼서 확인하고 체크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했어요. 물론 누군가도 다 아는 얘기예요. 공부량 보존의 법칙이 뭐냐면 진짜 학생들마다 자기 공부하는 그 양이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이제부터 이번 기말고사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해서 기말고사 보기 2달 전부터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시험 보기 딱 되면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져요. 공부가 안 돼. 그래서 평소에 하던 그 시험 볼 때 그 총량이 똑같아져요. 공부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똑같아져요. 아니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어쨌든 평소에 갑자기 너무 안 했어. 평소에 양이 너무 적어. 큰일 났어 하면은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결국 똑같아지더라고요. 공부량 보존의 법칙 철저하게 습관이에요. 이거는 습관이야. 강력한 DNA 습관 타고서 DNA를 타고서 이 마블링 되어 있는 이 습관 DNA가 그 습관을 벗어나는 게 힘든데 입시가 곧 습관입니다. 대학 입시는 습관이랑 직결돼요. 그런데 그 습관이라는 놈이 내가 만약에 다르게 해야지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더 하려고 하면요 3일이 위기라고 하죠.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3일 동안 내가 하던 패턴에서 완전 다르게 해버리면 내 온몸이 막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극치인 시간이 3일째래요. 작심삼일이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3일만 벗어나서 내가 새로운 생활 패턴을 3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습관 DNA가 몸에 생긴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과학이에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공부법대로 수능을 준비하고 정시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앞으로 3주 동안 아이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 되면 성신여고 진로진학부실로 보내주세요. 권영균 찾아가라, 그 선생님 찾아가라 하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습관이 돼가지고요 모두 공부량 보존의 법칙을 늘리는 거죠. 이 법칙을 깨가지고 새로운 법칙, 새로운 총량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리는 친구들은 대학 입시 전략 전교 1등 하면 서울대 갑니다. 그런 거예요. 전교 2등 하면 연고대 갈 거예요. 서울대를 가든가.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진학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저도 살짝 욕심을 내서 공부법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자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요 발버둥을 치고 원하는 바 목표를 꼭 이루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랍니다.